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정말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낮에는 오지 않았는데 저녁이 되니까 눈이 펑펑 오고요. 그리고 이 눈을 언제 또 맞아봤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깥에 가서 눈싸움을 좀 해보려고 우리 아들하고 그러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추워서요. 나갈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눈이 이렇게 펑펑 오니까 좋기도 하지만 또 내일 출근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송산 그린시티에 대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 주십니다. 요즘 코로나라서 단체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전에처럼 30명, 40명씩 모여서 함께 교육하고 이런 일은 하지 못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적인 교육은 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송산 그린시티에 대해서 또는 안성에 대해서 평택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제 유튜브 채널이 용인이나 안성이나 평택 그리고 화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올려놓은 내용 때문에 전화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은 특히나 송산 그린시티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듣고 계셨던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혹여나 아직까지 이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이 송산 그린시티가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써머리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송산 그린시티에 갔을 때는 정말 한가했었어요. 그리고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어딜 갔냐면 송산에 와보니까 도무지 이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이 안 와가지고 송산에 제일 발전된 곳이 어디예요? 라고 물으니까 이 새솔동이라 하더라고요. 이 새솔동에 가면은 송산 그린시티가 발전되는 상황을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마도아이시에서 내려가지고 요렇게 해서 시리, 문오리를 떠나서 여기 동척지구 새솔동에 왔습니다. 그래서 새솔동에서 들어가 보니까 도시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현재 시아오예요. 안산과 화성의 경계선이죠. 요렇게 뭐 여기 이 강은 아니고요. 이게 시아호입니다. 바다를 막아서 방조제도 만들고 조력 발전도 하는 곳이 이 시아호입니다. 예전에는 이 시아호가 여기가 안산의 바늘공단 시아 국가공단이거든요. 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여기가 바다가 다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조제를 만들기 전에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인해서 공장의 폐수들이 순환이 돼서 섞여버려서 그렇게 표시가 안 났는데 시와 방조제를 쭉 막고 나니까 썩은 물이 돼버리죠. 고인물이 됐습니다. 왜? 이 바닷물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회전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시아오가 썩은 바다다, 죽음의 강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변에 가면 말도 못하게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깨끗해졌습니다. 1급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요 수달이 살아요. 개구리도 살고요. 습지 같은 데서. 그리고 이곳이 얼마나 깨끗하냐면 물을 떠보니까 굉장히 맑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갔었어요. 여기 가보니까 여기 그랑시티 자이가 여기 49층인가요? 되는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여기는 거의 5억대 중반 이랬었습니다. 근데 새솔동에 가니까 여기 아파트하고 단독 필지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주택지가 99세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800 몇 개가 단독주택 용지로 분양을 했었고요. 이미 분양이 다 돼서 피가 좀 붙었었어요. 그리고 피가 형성이 돼서 거래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쪽에 약 8,7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 그때 당시 가격을 물어보니까 3억 2천 그리고 34평 기준입니다. 3억 2천에서 확장까지 하면 3억 4천 이렇게까지 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갔었는데 이 국제 테마파크가 발표가 언제 됐냐면 그해 11월 중순 정도에 발표를 했어요.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바로 우리나라 신세계 그룹에서 이곳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무려 신세계 그룹에서 4조 5,700억 원을 투자해서 4가지 테마로 이곳에 국제 테마파크를 만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이런 규모가 아니라 롯데월드의 32배,
에버랜드의 약 3배 규모 이상으로 소위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디즈니랜드 같은 급으로 만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누가 발표를 했느냐? 뭐 신세계그룹의 본부장이라든지 사업부장이 한 게 아니고요.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께서 세상에 없는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본인이 직접 경제부총리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세솔동에 있는 아파트가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했을 때인데요. 한 며칠 전에 가봤던 때와 전혀 풍경이 틀린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에 방문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전화가 막 정말로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전화냐면 계약했던 취소 전화들이 막 문의가 오더라고요. 자기 3천만원, 뭐 3,200만원 계약금을 걸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배액배상으로 다 철회가 되고 취소가 되고 이런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곳에 거의 5억 중반에서 6억까지 갑니다. 34평 아파트가요. 거의 2배 가까이가 다 뛰어버렸어요. 불과 1년 만에. 자, 그런 현상이 이 세솔동에서 일어났고요. 자, 송산 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개발되는 순서가요, 이 동측지구가 먼저 개발되는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도 상업지구 같은 데는 막 올라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단독필지라든지, 이주야택지라든지, 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양이 다 끝나서 다시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세솔동 같은 동측지구에는 원형지가 없습니다. 이곳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곳에 없어요. 그리고 국제 테마파크 주변에 땅을 사달라고 계속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제 테마파크 주위에도 땅이 없습니다. 왜? 동측지구는 이미 다 개발이 돼서 이미 신도시가 다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국제 테마파크 주변에는 땅이 없어요. 그 밑에 있는 땅은 뭐냐 이런데 사실은 이곳은 다 그린벨트입니다. 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런 곳에 땅을 샀다 하더라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묶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땅들이기 때문에 국제 테마파크 주변에는 땅을 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국제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컨셉으로 들어와요. 주라지 월드라는 공룡을 테마로 하는 그런 테마파크가 조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브리겐 토이 킹덤이라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워터파크, 사계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워터파크가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종류의 테마파크인데 이곳에요, 호텔, 리조트, 골프장, 스타필드 뭐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만들어지는 복합, 정말 테마형 국제 테마파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에버랜드 같은 뭐 놀이시설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긴 또 어드벤처 월드라는 엄청난 정말로 재미있는 놀이기구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 바로 옆에는 뭐냐면 공룡알 화석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필이면 공룡알이 발견이 됐어요. 진짜 공룡알이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공룡알이 20개 이상 발견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실제 공룡알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공룡알 화석지에서 발견된 공룡알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네, 공룡알 모양은 나타나죠. 네, 아주 그렇게 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송산그린시티 내에 보면 공룡알이 이렇게 화석으로 완전히 집단으로 해서 무더기 발견된 그런 사실이 바로 있습니다. 이처럼 공룡알 화석지에 20개 이상의 이런 공룡알 화석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주라기 시대 때 우리나라에 살았던 공룡의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전국 쪽에서도 보면 공룡이 실제로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신세계그룹에서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한 주라지 월드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갈 것도 기대가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동측에는 세솔동을 기반으로 한 미니 신도시가 이미 다 만들어졌고 국제 테마파크가 4가지 테마로 해서 들어오는데 2026년에 1차 개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어드벤처 월드와 사계절 워터파크 이 2가지가 먼저 개장을 하고요. 그리고 2031년에 그랜드 오픈합니다. 그때 브리겐 토이 킹덤이나 주라지 월드 이 공룡알 화석지를 연계한 여기 연계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 습지를 이용한 여기 가면 실제로 다 갈대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보존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뭐 다 개발하고 그러질 않고요. 이 습지를 이용한 이게 테마를 이용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또 사용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송산그린시티는 이 남측 지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남측 지구에 공단이 들어오고 산업단지죠. 그리고 서측 지구에 보면은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자, 이 서측 지구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 남측 지구를 보면 이 남측 지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184만 평이 들어와요. 이 184만 평의 규모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평택의 삼성 반도체가 120만 평이 들어왔어요. 이 120만 평의 규모를 또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120만 평을 걸어 봤거든요. 이 외곽을 쭉 걸어 보면요. 1시간 한 2, 30분을 걸어야지 120만 평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만 평이라고요? 무려 184만 평의 산업단지가 들어와요. 그것도 어떤 종류의 산업단지냐면 5G와 관련된 자율주행 차와 관련된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다 들어옵니다. 1, 20만 평도 아니고요. 무려 184만 평에 이미 여기는 자율주행 성능 시험장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요. 현대 기아자동차가 실험도 합니다. 여긴 KCT라고 해가지고 약 11만 평이 지금 만들어져서 이곳에는 고속도로가 되어 있고요.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어 있고요. 주차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신호라든지 그리고 지하라든지 여러가지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무인 자동차로 계속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타지 않고 계속 실험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백데이터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유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산업단지 이름은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름도 길어가지고요.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남측 지구에 산업단지들이 다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산업단지도 한 3단계에 걸쳐서 개발이 되는데요. 자동차 테마파크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중심까지가 요렇게 해가지고서 1단계, 그리고 이 완충록지 쪽으로 해가지고서 요게 2단계, 그리고 여기 삼존리 쪽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석교리 마도면 쪽으로 되어 있는 이쪽이죠. 이 아래쪽이 3단계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근데 이 산업단지는 그럼 또 언제 분양할까요?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여기가 분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규모가 184만 평이다 보니까 정말로 장난이 아닌 규모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기업들이 여기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5G와 관련된 첨단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로 계획된 자족 신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마도 이 남측 지구가 없다면 송산그린시티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없는데 이 서측 지구에 신도시가 웬 말입니까? 이게 없다면 아마도 이 신도시는 다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미분양의 중심이 또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만 평이 넘는 산업단지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고용이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고용이 증가된다는 것은 곧 기업에 직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산업단지 내에 어떤 주거 공간이 있고 이러진 않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는 연구단지라든지 지원시설이라든지 산업단지, 실제 공장들이 지어질 땅으로 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곳에 엄청난 기업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 기업들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어디에서 잠을 자며 어디에서 주거생활 같은 걸 해야 할까요? 이 신도시, 서측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주위에서 어떤 주거생활을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멀리 동탄에서, 안산에서, 인천에서, 아니면 더 먼 곳에서, 남양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산업단지 주위에 정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 주변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이제 오픈이 되고 분양이 되면 주변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산업단지가 조그마한 2, 30만 평의 산업단지 같으면 그렇게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만 평 이상 되는 산업단지란 것은요, 실제 가보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곳에 동서진입도로라는 이 도로 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여기서 드론을 띄우고 두 군데서 다 띄워봤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자동차 주행 성능 시험장 정중앙에서 드론을 띄우고 동서진입도로에서 띄워봤는데 500m 이상 높이에서 찍어봤는데 이곳은 정말로
과관입니다. 여기에 둥근 타원형으로 이렇게 자동차 성능 시험장의 차들이 고속도로처럼 엄청 쌩쌩 달리고 있고요. 그걸 테스트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래는 포크레인하고 도자로 계속적으로 밀고 있어요. 네모 반듯반듯하게 밀고 있어서 드론으로 촬영해 봤더니 모양이 다 나왔어요. 이미 반듯반듯한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 모양들이 거의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100만 평이 넘는 이런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몰리게 되면 이곳으로 나가는 차량들은 어떡할까요? 이곳으로 나가는 도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실제적인 지도를 갖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지도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아까보다는 조금 흐린 지도지만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국제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골프장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벌써 공동주택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은요, 화성시에서 간보라든지 이런 거 보잖아요. 15나 간보 같은 데 보면요, 벌써 나왔어요. 이 내용들이요, 올해 공사 들어간다고, 올해 분양 들어간다고 이미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계획이 이 섹터가 자세히 보니까요, 한 4군데 정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4군데 정도로 나눠놔서 몇 세대, 6,000세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단독 필지도 있고, 여기 요 단독 필지예요. 그리고 아파트가 이렇게 4개의 섹터로 뭐 몇 평짜리 몇 평짜리 해서 다 이미 계획이 돼가지고요. 이거 분양 들어갈 겁니다. 분양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아마도 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에는요, 외부에서 좀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수자원공사 땅이에요. 제가 참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다른 곳에 가면요, 어떤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빨간 프랜카드나 아니면 새카만 죽은 무슨 프랜카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에 많이 걸려 있어요. 용인 SK 하이닉스가 개발이 되는 원산면에 가면요, 나에게 뭐 죽음을 달라, 죽음을 불사하겠다, 뭐 이런 빨간 프랜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물러가라, 하이닉스 필요 없다, 다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주 극단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아마도 토지 보상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닐까요? 사실 보상을 덜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권리이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고향을 둔 그런 땅에 어떤 개발이 되고 내가 땅이 수용이 되고 이러면 누구든지 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마음에 그렇게 프랜카드를 쓰고 시위도 하고 데모를 한다고 합니다. 이해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자, 그런데 평택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요, 벌써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프랜카드 하나 붙는 걸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는 건지, 송산그리스가 진짜 되고 있는 건지 그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언제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었냐면요, 여기 있죠, 동서진입도로예요. 여기에 그때 당시에 갔을 때도 이게 이미 다 뚫려져 있어요. 여기 수화교차로로 가는데 수화교차로까지는 이미 다 개통이 됐고요, 이 동서진입도로가. 근데 이 수화교차로에서 이 끝까지 고정아이씨 가는 쪽까지 8차선으로 이미 다 뚫어놨더라고요. 밑에 아스콘도 다 쳐져 있고 노면 표시도 다 해서 화살표 방향도 막 다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개통되기 전이니까 저희는 여기서 고정아이씨로 들어가가지고서 여기 8차선 있죠. 8차선 도로를 역주행까지 막 해가면서, 그때는 차가 안 다녔으니까 너무 기념으로 한번 해본다고 막 이렇게 거꾸로 다녀본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개발이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게 도로부터 이렇게 뚫어놨을까? 그리고 서척지구 같은 경우는 벌써 여기 시멘트 도로로요, 이렇게 만들어서 차들이 막 가고 있어요. 벌써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여기를 지금 토목 작업을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서척지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서척지구 같으면 2025년에나 이게 분양이 되거든요. 2025년에 분양되면 아마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2년 반에서 3년이 걸려요. 2025년에 분양이 들어가면 2027년에나 8년 정도 돼야 입주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늦죠. 자, 어쨌든 여기에는 프랜카드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개발이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해서 이게 과연 진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의심할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라고 봤더니 이 개발되는 모든 지역이요, 1700만 평이 다 수자원공사 땅이에요. 다 수자원공사 땅이다 보니까 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보통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도로 보상 때문에 시간이 너무 늦어요. 많은 분들이 데모하고 협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리하게 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도시나 산업단지가 발표가 되게 되면요, 거의 10년 가까이 돼야지 이게 개발이 된다고 보면 맞아요.
평택이 그랬어요. 평택 같은 경우에도 고득신도시 발표한 지는 꽤 됐거든요. 한 15년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다가 풀렸다가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한 15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 3등 반도체가 확정이 되고 고득신도시가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너무 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쳤죠. 그때 발표 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지가가 고공을 했죠. 그 주변의 땅들, 고득 신도시에 있는 땅들, 그 주변의 땅들이 정말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한 5년, 10년 지나보세요. 지치죠. 가격은 다 떨어지죠. 예, 처음에는 쭉 올라갔던 가격들이 쭉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칩니다. 그러면서 실제 공사가 진행이 될 때 다시 또 오릅니다. 이게 패턴이더라고요. 저희 농장이 사실은 고득신도시 근처에 딱 붙어 있어요. 절대 농지입니다. 제가 샀을 때 보니까 그게 평당 52만 원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에 뭐가 들어온다고 했었냐면 고득역이 들어온다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이장님께 여쭤봤더니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절대 농지가 52만 원까지 가다가 저는 그 사람이 사고 난 뒤에 한 7, 8년 뒤에 샀거든요. 그런데 37만 원 뚝 떨어져 있었어요. 너무 재밌죠? 그런데 그게 샀는데 지금은 또 얼마 가느냐? 그 주변이 거의 120, 150 실거래가 다 이루어졌어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송산 그린시티를 보니까 여기는요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도로 때문에 보상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일사천리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도로부터 먼저 뚫어놓고 그것도 몇 차선요? 8차선 도로에 BRT 라인까지 여기 다 넣어놨더라고요. BRT 라인을 이 동서진입도로 측면에 이 화석지 쪽으로 쭉 빼면서 지하까지 쭉 다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도로 현황을 보면요. 중요한 거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끝까지 들어보면 재미가 있어요.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에 이 송산 그린시티 중심으로 보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게 요 라인 있죠. 요게 고속도로예요. 무슨 고속도로냐면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라 그러죠. 이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는 제가 평택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요, 요 마도아이시라고 여기 있는데 이 마도아이시까지 오면 35분 정확하게 끊깁니다.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요. 그런데 여기 올 때 되면 참 재미난 게 있는데 저는 아침에 올라갈 때 하나도 안 막혀요. 그런데요, 요 위에서 내려오는 라인은 항상 막혀요. 그리고 제가 저녁 때 퇴근할 때 한 4시, 5시 돼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라인은 또 하나도 안 막혀요. 그런데 올라가는 차량이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래서 이 평택시흥간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4차선 정도로 되어 있어요. 고속도로인데. 근데 이게 몇 차선이요? 8차선으로 확장하게 돼 있어요. 8차선 확장이라고 이미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도 막혀가지고 이걸 8차로로 더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라 보면 되고요. 또 하나, 송산글씨에서 매우 중요한 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77번 국도예요. 이 77번 국도를 타고서 쭉 내려오면 이게 남양으로 이어집니다. 이 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이 송산그린시티에 오기가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면 요 시아오가 있거든요. 이건 고속도로고요. 시아오를 건너오는 77번 국도가 2018년인가 그때 개통을 했어요. 요게. 그 전까지는요, 이쪽으로 해서 비봉을 해서 쭉 매송을 해서 빙 돌아왔어요, 이렇게. 근데 요게 딱 뚫림으로 인해서 여기 하나 뚫렸고, 또 요 세솔동 있죠? 여기 조그마한 다리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 뚫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넘어와서 요렇게 남양, 여기 화성시청이 여기 있거든요. 남양 쪽으로 와서 322번 도로 타고서 이렇게 가서 제부도죠. 제부도도 가고, 전곡항도 가고, 네, 이렇게 해서 제부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요. 전곡항은 이렇게 갑니다. 이게 전곡항입니다. 전곡항을 지나서 여기가 어디예요? 대부도입니다. 이 대부도를 지나서 이 위쪽으로 가면 여기에 방조제가 있어요. 시야 방조제라는 곳이 있어요. 자, 대략적으로 보면 고속도로가 하나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77번 국도가 있고, 여기가 동서진입도로라고 해서 이게 8차선인데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도로예요. 이게 수화 교차로고요. 이렇게 해서 비봉 쪽으로 빠집니다. 자, 크게 서해안 고속도로, 77번 국도, 그 다음에 8차선 동서진입도로. 이게 큰 도로고, 이게 322번 도로라고 유일하게 서쪽으로 가는 큰 도로예요. 4차선 도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측지구 아래에는 어떨까요? 차량이 너무너무 많이 막힙니다. 이쪽에. 차량들이 지나가는 차량이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평일에도.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남측지구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여기 어떨까? 진짜 거의 주차장이 될 지역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 이곳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상도 아니고요. 확실한 예상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엄청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322번 도로지만 어쨌든 이 도로는 엄청나게 막힐 그런 도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참
아까 말씀드렸던 서해안 고속도로나 77번 국도나 동서진입도로 8차선이나 이 도로는요, 참고적으로 이 도로에 붙은 땅들을 사면은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고속도로 같으면은 이 붙어 있어도요, 사질 못 차도 진입이 안 되니까 이건 뭐 바보 아닌 이상 다 알겠죠. 자, 그럼 이 77번 국도는 뭘까요? 이 77번 국도에 붙어 있는 땅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땅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고속화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요,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도로에 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약간 고가 형태로 뚝을 쌓아가지고요, 제방을 쌓아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낮고 길이 높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진입이 안 돼요. 근데 77번 국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동서진입도는 어떨까요? 동서진입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8차선 도로에 어떻게 진입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동서진입도로, 고속도로, 77번 국도에 붙어 있는 땅은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사도 큰 효과를 현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22번 도로 있죠, 요거. 요렇게 갑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 송산 마도 IC 주변에 이 322번 도로는 평당 500에서 700, 800까지 갑니다. 제가 작년에 왔었을 때만 해도 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게 이 산업단지 중심으로 땅들은 지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한 대로 1년 만에 여기가 거의 2배씩이 다 올라 버렸어요. 제가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요 두곡리 있죠. 요게 두곡리인데 두곡리, 송정리, 이게 저희 송정로라 그러죠. 이 도로 여기가 가장 핵심적이라 봤어요. 왜? 산업단지에서 빠져나오는 곳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빠져나오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유보지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유보지가 있어요. 근데 요 유보지로 빠져나오는 것은 이 322번 도로다 보니까 워낙 넓다 보니까 이곳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비싸고 땅도 없고. 그래서 요 라인을 봤더니 여기에 송정로라고 2차선 도로인데 이게 나중에 거의 4차선으로 확정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빨간 그 선들이 토지이용 계획 보면 벌써 꺼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 같으면 이렇게 가서 서해안 복선전철이 또 지나가거든요. 여기를 지나면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린벨트를 지나서 현재 이렇게 시리를 지나 문호리를 지나 시내리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요까지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왔었을 때 작년까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냐면 150만 원에서 이 도로에 붙은 것들이요. 150만 원 그리고 180만 원 비싸야 200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가보세요. 다 300이에요. 300. 네, 없어요. 땅도. 거의 땅이 나오는 게 엄청나게 큰 덩어리, 막 30억짜리 이런 것들 큰 덩어리도 밖에 없고 이 2차선에 붙은 거 못 찾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다 와가지고 직장인 분들께서는 주말에 아니면 주일에 오셔가지고서 땅 찾는다고 이 마도면 두곡리, 송정리 쪽을 항상 보시는데 가도 땅이 없습니다.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고요. 지가가 너무나 올라가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 도로에 붙어 있는 조그만한 땅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히나 두곡리 같으면 이 322번 도로로 이렇게 빨갛게 쳐져 있죠. 이게 뭐냐면 성장관리 방안 수립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어요. 이 성장관리 방안 지역이라는 것은요, 그 도시에 발전되는 곳이다라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 발전되는 곳에 난개발을 막고자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여러가지 약간의 규제도 하고 약간의 인센티브도 줍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다, 자연녹지다 이러면 자연녹지가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100%인데 이 자연녹지 같으면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는요 20%에서 30%를 줍니다. 실제 여기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을 사가지고서 원룸 부지를 이미 다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함께 했던 분들이 이미 다 샀어요. 저도 일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0%더라고요. 그리고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여기 또 잡혀있죠. 사강 쪽에. 여기 보면 계획관리 같으면 50%예요. 50%의 계획관리만 유일하게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데 몇 프로? 최고 125%까지 상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하고 좀 조율을 거쳐야 되겠지만 어쨌든 125%까지 용적률도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요. 이쪽은 쭉 이렇게 많이 꺼놨어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다 곳곳에 해놨죠. 아예 공식적으로 발전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송산 도시구역이라고 벌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놨죠. 요 삼전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 다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해집니다. 제가 이것을 왜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평택에 보면 이 삼성반도체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삼성반도체가 들어오고 여기 삼성반도체에 붙어있는 고덕신도시가 405만 평, 삼성반도체가 120만 평이 들어왔는데 그 삼성반도체 아래 여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 주변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삼성반도체 아래는 방충리, 지제동이거든요. 그쪽에 벌써 삼성 협력업체가 들어선다고 한 80만 평 가까이 들어선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발표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래에 뭐로 지정되어 있냐? 주거용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역으로 다 지정이 돼 있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어떻게 될까요? 계획관리가 도시지역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도시개발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주거 형태로 해놨다는 것은 도시개발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산업단지가 생기게 되면 이 주변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로 경험해 본 사람이 알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10개 업체가 들어오는가요? 100개 업체가 들어오는가요?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업체, 셀 수 없는 업체들이 180만 평이면요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떤 업체요? 꿀뚝산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아니고요. 폐수 처리가 나오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요. 첨단을 달리는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5G와 관련된 IoT와 관계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요. 이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로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이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나가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기 322번 도로 나가고 여기로 나가요. 여기가 공단교차로라 그래요. 여기 교차로거든요. 여기에 송정로라고는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 2차선 도로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여기 공장교차라고 교차가 돼요. 요 주변은 초록색이 있죠. 이 초록색이 뭐냐? 다음에 제가 지도에 정말 좀 깨끗한 지도가 있고 이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할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공단교차로가 있는데 이 주변에 농지예요. 절대농지. 어떤 농지요? 절대농지인데 경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삐뚤삐뚤한 절대농지인데 이 절대농지가 용도구역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거 용도구역이 바뀐다는 것을 제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듣긴 들었어도 제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 화성화 갖고는 너무나 많이 확인을 했어요. 이반 중인 땅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반 중인 땅들은요, 1년도 안 돼서 계획관리로 바뀌고요. 절대농지에서 계획관리, 절대농지에서 생산관리, 절대농지에서 도시지역 같으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 형태로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농지라 절대 농사밖에 쓸 수 없는 땅인데 보통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거기 도시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아니면 농업진흥구역이나 딱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농업진흥구역이 그 꼬리표가 떼져서 뭘로 바뀌어요? 계획관리로 바뀌고 자연녹지로 바뀌고 이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화성에 와서 했어요. 근데 화성은 왜 그렇게 될까요? 화성은요.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땅이 너무나 부족해요. 왜? 이곳에 보면요. 농지로서 활용이 아니라 거의 공업단지 수준이에요. 산업단지는 만들어 놓지 않고 곳곳에 도로만 있으면 도로 따라서 공장들이 질비하게 들어섰어요. 도로가 중심으로 산업단지도 아닙니다. 그 중심으로 파란 지붕들이 기업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보시려면요. 선생님들이 한번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로 위성으로 들어가 보세요. 대부분 다 길만 나 있으면 공장으로 다 대표 있는 곳이 이 송산 그린시티 주변 화성 땅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단으로 들어오게끔 산업단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바이오밸리가 52만 평, 그 옆에 있죠. 여기 보면 마도 산업단지라고 28만 평, 송산 테크노밸리 또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산업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도시 정비화, 산업 정비화를 현재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성시가 좀 늦어서 이게 20년 전부터 시작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보면 2000년도에 보면은 화성시가 20만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몇 만인지 아세요? 85만 명이에요. 20년 만에 무려 65만 명이 늘었어요. 이런 도시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2015년에 50만이었던 화성이 현재 5년 만에 2021년에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에 화성시 인구 85만이 넘었어요. 무려 35만 명이 늘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느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넘었다가 지금 900만 원 다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느는 도시가 있어요. 화성시가 제일 많이 늘고요.
용인시, 평택시, 남양주 그 외에는 전부 다 답보 상태나 줄고 있어요. 거기에 화성 같은 경우는요 가장 젊은 도시예요. 37세예요. 평균 나이가 37세인 도시 있나요? 화성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1위가 화성시고요. 화성시는 전국에서 지역 경쟁률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한 지역이 화성시예요. 기업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고요. 1인당 생산성이 제일 높아요. GRDP라고 그러죠. 1인당 한 8천 몇백만 원이에요. 서울이 3천 몇백만 원이고요. 화성시는 서울의 1.44배예요. 크기가. 이런 곳에 산업단지가 생기고 신도시가 생기고 그리고 국제 테마파크가 생기고 동측지구가 이미 신도시는 들어왔고 거기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IC가 생기고 여기에 뭐예요? 서해안 복선전철이 또 생겨요. 이 서해안 복선전철은요 고속화 전철이에요. GTX나 SRT급으로 날아가는 그런 광역급 그런 철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국제 테마파크요. 여기에 송산역, 그 아래 뭐가 있어요? 화성시청역, 그리고 향남역, 안중역, 인주, 합덕, 홍성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그 라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죠. 재작년에 보면은 7월인가요? 신안산선이 발표가 됐어요. 여의도에서부터 안산까지 신안산선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여의도에서 안산까지 25분 만에 지하로 뚫어가지고요. 25분 만에 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 물론 중간중간 거쳐보면 더 길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1시간 반 걸리던 곳이 약 3, 40분 안으로 개통이 된다면 그 신안산선이 바로 이 연결선이 일로 옵니다. 요 옆에 보면 한양대 쪽으로 빠지는데 이 국제 테마파크와도 직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바로 국제 테마파크 이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까지 오고 송산역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2024년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거든요. 근데 이 국제 테마파크는 2026년에 개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국제 테마파크는요. 여기 국제 테마파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예전에 2015년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들어오기로 했죠. 근데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왜 포기가 됐을까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하려고 했는데요. 유치를 시키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천에서 이까지 오는데도 너무 많이 걸려요. 길이 안 열렸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까지 오는데도 철도가 없으면 올 방법이 없어요. 고속도로가 없어요. 교통이 안 되니까 포기가 된 거예요. 근데 신세계에서 이걸 막고 난 뒤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나라 여기 보면 제2외곽순환도로죠. 그 외곽순환도로가 이 라인이에요. 이쪽에서 와가지고서 여기에 화성시청역을 지나서 화성 IC, 마도 IC 거쳐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서해안고속도로라고 그랬죠. 이 서해안고속도로와 만나서 이 위쪽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만나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반달섬이 있고 거북섬이 있잖아요. 이 공단, 시화공단을 거쳐가지고 바로 인천공항 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한 40분이면 비행기 타고 외국에서 오더라도요. 한 40분이면 여기 와요. 여의도에서 이까지요. 3, 40분이면 옵니다. 그럼 서울에서 국제 테마파크 같으면 서울 인구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 인구가 그대로 다 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국제 테마파크로. 얼마 만에? 3, 40분 안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아무런 문제 없죠. 실제로 서울 양재동에서 이까지 오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출근 시간에 35분이면 끝납니다. 35분이면 고속도로를 타고서 뚝 내려오면 이까지 35분이면 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하늘길, 서울에서 철도길, 고속도로 다 열렸죠. 여기 어떻게 될까요? 국제 테마파크 유치하는데 관광객 오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세계적인 관광 벨트가 바로 여기에서 열려요. 여기에서 열리는데 어떤 것까지 이어져요? 완전히 서해안 복선 전철이라고 이어지죠. 남측지구 완전히 180만 평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서측지구에는 송산 그린시티 메인이 들어서는데 이 신도시는요. 기존의 신도시하고 완전 틀려요. 이게 여기는요. 시야호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다와 그냥 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수자원공사에서 1시간 동안 뭐 KBS 스페셜인가 나온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요. 이 송산그린시티는요. 여기 바다에서 들어온 물이 이게 시내를 관통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에 내가지고 나가게 수로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5.2km예요. 엄청난 길이죠. 5.2km가 이렇게 관통을 해갖고 다시 나가요. 그러면 이곳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같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도시 같으면 밀접도가 굉장히 빽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송산그린시티는요. 그렇게 안 만든대요. 헥타르당 39인으로 만든대요. 1헥타르당 39인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 같아요. 굉장히 널널하게 막 빌딩과 빌딩을 좁게 만든 게 아니라 공원,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굉장히 좀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대요. 바닷물이 도심을 관통하고 그 관통하는 가운데 수로에 흐르는 어떤 요트나
배나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어떨까요? 도시민들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배 앞에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 바로 바닷가고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 배가 움직여요. 이런 도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도시가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제가 여기 실제 시도 51호선 타고서 여기까지 가봤는데 독실이에요. 너무 가보면요. 여기 형도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막 개발되고 있어요. 마린 리조트 같은 것들이. 그런데 여기 딱 넘어가면 요게 실제로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이게 한 1점 몇 킬로밖에 안 돼요. 여기 폭이. 그런데 여기에서부터요. 이 끝까지 오는 데는 이게 한 7km, 8km가 넘어요.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한 도시가 7km, 8km 엄청난 길이잖아요. 이게 다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신도시도요, 서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말로 볼만한, 정말 살고 싶은 도시가 서측지구예요. 근데 이 시간이 좀 걸리죠. 그 전에 미리 산업단지로 다 조성해놓고, 그 전에 미리 인구들이 다 채워지면 이것도 분양하는 건 전혀 문제였고요. 그리고 국제 테마파크에 한 6, 7천 세대 분양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평당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무조건 평당 1,000몇백만 원씩 할 것 같아요. 분양가가.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신세계 그룹이요. 수자공사 땅을 매입했잖아요. 돈까지 이미 사업계획까지 다 체결했잖아요. MOU가 아니라 이 땅을 뭐 30년만에 샀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신세계는요. 사실 무슨 장사일까요? 땅 장사하는 거예요. 신세계는 이거 테마파크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수조 원의 돈을 들여야 되는데 평당 30만 원에 사가지고 평당 1,000몇백만 원에 분양하면 이거는요. 진짜 엄청나게 남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부 체납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세 차익만 해도 땅값이 엄청나겠죠. 이 돈으로 테마파크 만드는데 부족할까요? 절대 부족하지 않죠. 하고도 남겠죠. 제가 그런 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송산그리시티는 진짜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인구 증가율 1위죠. 지역 경쟁률 평가에서 1위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죠. 심지어 CNN 뉴스에서 나오는 맥켄지라고 있어요. 그 맥켄지에서 세계 7대 부자가 될 도시가 돼요. 언제요? 2025년까지 세계 7대 부자가 될 도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4위가 화성이에요. 굉장하지 않나요? 이런 도시가 또 있을까요? CNN에서 인정한 도시가 화성이에요. 이 화성에는요, 뭐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 화성은 대한민국의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이 화성에 있고요. 현대기아자동차가 화성에 있고요. 현대기아자동차 자율주행 연습장이 있죠. 주행연구소가 화성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제약회사들 있죠. 중해제약, 대웅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다 화성에 있습니다. 이게 화성이에요. 그런데 동탄도 화성이에요. 동탄시가 아니라 화성시에 있는 동탄입니다. 동탄 신도시입니다. 지금까지는 화성에 보면 동탄이 중심으로 발전이 됐다면 동측이죠. 이제는 서측이 중심이 됩니다. 왜? 해양 관광 벨트가 돼 있거든요. 서측에는요, 제부도가 있고요. 제부도는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만조 때는요, 물이 잠겼다가 빠지는, 길이 없어졌다가 물속에 잠겼다가 빠지는 그런 데가 제부도예요. 관광지예요. 거기에 국제 요트 경기가 일어나는 전곡항이 있죠. 궁평항이 있죠. 백미리가 있죠. 서해안 쪽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 관광 산업도 엄청나게 발달이 되는데 거기에 송산그리시티라는 1,700만 평이 개발되는 이런 곳이 또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1,700만 평이면요. 제가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1,700만 평 감이 안 오시죠? 분당 크기가 600만 평이에요. 그러면 분당 크기의 약 3배가 개발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가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일산 이 5개를 다 합치면 1,500만 평이에요. 근데 이 1,500만 평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1,700만 평이 송산그리시티가 지금 개발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흥분하는 이유가요. 이거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송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알까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왜 모를까?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왜 모를까 했는데요. SK 용인하이닉스죠. 원산면에 개발되는데 거기는요. 언론에서 방송에서 다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알죠. 근데 수자원공사는요. 토지 보상이 안 나가요. 일단 보상이 안 나가니까 조용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개발합니다. 도로부터 먼저 8차선으로 다 뚫어놓고 시작합니다. 제가 보고요. 여기 와서 정말로 소름이 끼쳤어요. 이런 도시가 지금 사부작 해나가고 있는데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몰라요. 이게 지금 다 원형지 투자예요. 이 동측지구는 이미 다 토지가 개발이 돼가지고서 여기는 택지예요. 택지. 이제 원형지는 없습니다. 동측은요. 국제테마파크 주변은 그린벨트예요. 이 그린벨트 들어가신다고요? 송산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투자해 보신다고요?
무슨 자신감으로 하죠? 그린벨트가 풀린다고요? 풀리죠, 당연히. 저는 안 풀린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린벨트는 당연히 풀려요. 3기 신도시 다 풀렸어요. 그럼 여기도 풀릴까요? 풀려요. 근데 언제 풀리는지 알 수가 없죠. 얼마만큼 풀리는지 알 수가 없죠. 풀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거 알 수 없다는 건요, 그린벨트가 언제 풀릴지, 그리고 풀리더라도 이게 수용으로 될지 환지로 될지 그걸 어떻게 장담하는가요? 불확실한 곳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도 있는데 왜 불확실한 곳에 굳이 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곳이 싼 것도 아니고 기획부동산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기획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돈에 여기는 묶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제가 진짜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송산역 앞쪽에 너무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년에 풀린다, 아니면 3년 안에 풀린다 확정적이면 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써여 있나요? 발표가 났나요? 그린벨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운에 맡긴다고요? 이걸 어떻게 땅 사는 걸 운에 맡겨요? 몇 천만 원도 운에 맡기는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땅을 누가 몇 천만 원짜리 사나요? 몇 억짜리 사고 이러죠. 그럼 여기에 내가 평생 모아놓은 돈을 이런데 운으로 내가 결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할 땅이 많아요. 신도시 근처도 있어요. 아직까지 100만 원대가 수두룩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신도시가 먼저 계획되고 먼저 세워지고 성장하고 발전한 도시에 먼저 가보세요. 그러면 그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송산그린시티 같은 신도시가 처음에 계획됐다가 그 지역 앞이 얼마였는지, 산업단지가 개발되기로 약속된 곳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가보세요. 그 지역에 5년 전, 10년 전 그 땅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땅이 얼마였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요, 예전에 학습지 교사를 했는데요, 참 제가 비참했던 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내 5년 뒤, 내 10년 뒤 미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너무나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 5년 뒤 미래를 보려면요, 저보다 먼저 시작한 학습지 선생님을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제 미래가 있었고, 내 10년 뒤 미래가 궁금했어요. 저보다 먼저 시작한 직장 선배를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제 10년 뒤 모습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똑같았어요, 저랑. 내 10년 뒤나 내 5년 뒤 미래가 그렇게 보장되지 않고요, 그냥 직장 생활이었어요. 큰 비전 없었어요. 먹고 사는 수준이란 거예요. 그게 너무나 비참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송산 그린시티는요, 이 개발지는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어요. 자,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그 과거가 어딜까요? 과거는요, 이 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가 먼저 생겼던 곳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 산업단지가 생겨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찾아가서 그 주변의 지가가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랐는가, 그걸 확인해 보면 이 지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 말 사실 아닌가요?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쉬워요. 제 투자 원칙은요, 한 가지 있어요. 저 절대로 지방에 사시는 분은 죄송하지만요, 저 지방에 땅을 투자 안 합니다. 개발 호재가 없는 땅은 절대로 투자 안 합니다. 아무리 싸도 투자 안 해요. 반드시 개발이 되는 이슈가 있는, 호재가 질비한 그런 개발이 되는 도시에 투자하고, 개발이 다 된 곳은 안 하고 원형지가 풍부한 곳에 투자하고, 계획만 잡힌 것이 아니라 계획 잡혀서 이미 실행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원형지, 신도시, 산업단지 주변을 전문적으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투자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참고적으로 어디 산속 깊숙하게 있다든지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2차선 도로에 붙어 있거나 4차선 도로에 붙어 있거나 그렇게 붙어 있지 않더라도 아도 산업단지 가까이 붙어 있거나 이런 땅들밖에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땅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1년 만에 2배, 3배도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3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결정이 다 난 상태죠. 평택이 그랬고요. 제가 다 사봤어요. 사봤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사봤다는데 뭔 얘기가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수익을 누려봤다는데 그럼 끝 아닌가요?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한번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이 신도시가 개발되는데 도전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건요, 저 개인 사욕이란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방송하면 손해예요. 진짜 손해예요. 왜 손해인지 아세요? 저도 땅을 사는 사람이에요. 땅 중개하고 땅 파는 사람 아닙니다. 땅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방송을 해놓으면 땅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요. 두곡리, 송정리 이 주변에요, 땅값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1년 만에. 죄송합니다. 제가 주범입니다. 이 신도시가 발전이 되고 산업단지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지가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했더니 이 주변이 다 올랐어요. 진짜로 다 올랐어요. 땅을 사는 분들에게는요,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좋죠, 사실은.
네,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송산 그리시티는 굉장히 매력적인 땅이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사실은 고민도 돼요.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선생님은 유튜브로 땅을 소개하지도 않고 그냥 정말로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정보들, 그 정보들을 과감하게 아낌없이 그냥 공개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제가 배울 때 저도 그저 배웠어요. 그리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어렵게 얻은 자료와 정보지만 이 속에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시청에도 많이 쫓아다녔고요. 거기에 관보, 시보, 계획 2035년 이거 송산그리시티 도시개발계획도 다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미 도시계획상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도로 쪽으로 들어가면요. 그리고 뭘 봐야 되냐면 이 속에 유동성을 봐야 돼요. 어디로 빠지고 차들이 어디로 빠지고 어디로 나가고 IC가 생기면 왜 집가가 오르고 이런 원리적인 것만 보면 그 주변 어디에 투자할 건가가 답이 나와요. 이러한 얘기들을 저는 한 6년 전에 배웠거든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다녔고 누구보다 더 많이 다녔고 누구보다 더 골목골목 다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감고서 다니는 거죠. 이곳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런 얻은 정보를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광주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올라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공해 드립니다. 진짜로요. 저 벌 만큼 충분히 벌었기 때문에 자산 충분하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위 진짜 부자를 꿈꾸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전화를 와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전화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문자로도 옵니다. 선생님 사람 한 명 살린다는 셈치고 전화 꼭 받아주세요. 제가 정말로 염치불구하고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저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가 와요. 그럼 지금 뜨끔뜨끔하죠. 무슨 일이 생겼나. 근데 들어보면요. 진짜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어요. 제가 이 그린벨트 쪽에 땅을 사야 되는데 누가 그린벨트도 몰라요. 그분은 시리 쪽에 문호리 쪽에 여기 절대농지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사는데 평당 200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송산역이 개발되면 여기가 다 풀리고 다 환지로 받고 그래가 여기는 서울역 같이 역사처럼 진짜 몇 천만 원 된다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기획부동산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내일까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내일까지 결정 안 하면 날라간대. 안 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걸 며칠 동안 계속 고민하고 끙끙 앓고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고민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제가 가진 재능이면 이건 10분도 안 돼서 다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5분이면 사실 이거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거 사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간단하지만 이분은요 일주일 내내 자기가 모은 전 재산을 걸고서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상담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르쳐 줘야죠. 선생님 그거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거는 이래서 안 되고 진짜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 그린벨트 지역이라도요 한 평당 20만원 30만원인데 송산역 근처예요. 그리고 난 10년 15년 묻어둘 용의가 있다. 이건 땡큐예요. 하라 그래 이런 거는. 단지 그린벨트인데 막 200만원씩 주고 300만원씩 주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절대농지인데 안 풀려도 문제고 풀려도 문제예요.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용되면 절대농지가 수용가로밖에 못 받아요. 공시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수용을 2번 당해봤기 때문에 이게 수용이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정평가 3사람을 불러요. 아니면 내가 지주 같으면 내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사를 부를 수도 있어요. 불러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국에 따라 틀리고 지목에 따라 틀리고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틀리고 다 틀려요. 이게 평가되는 게. 그래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공시가로 이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주변 시가예요. 시가. 기획부동산에 샀던 이런 막 소위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 다 빼고 평균 시가로 해서 수용이 처리가 되면 그 가격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 10년 기다리고 15년 기다리는데 수용가로 받는다.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사면 안 된다. 제가 얘기를 해요. 이거 그렇게 안 풀린다. 쉽게 풀리는 거 아니다. 이러고서 잘 얘기해 주면요. 그분은요. 그 다음날 전화 옵니다. 선생님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가슴을 썰어내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요.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런 돈을 이런 데 묶어 놓다가 잘못되면 진짜 잘못되면 어떨 걸까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나죠. 근데 여기 보면요.
요 칠학지구들이 있어요. 그린벨트 내에 보면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칠학지구네. 이건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동네입니다. 집단 칠학지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주권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집단 칠학지구 내 주거지역이죠. 이런 것은요 땡큐예요. 사실은 세솔동 앞에 있는 신회리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데 장전리 아니면 문호리, 시리 이런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는요 그린벨트와 상관없이 개발이 됩니다. 이건 땡큐예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굉장히 값이 비싸지겠죠. 그 나머지 다 그린벨트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 제가 이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혼자 주저리 떠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1시간 넘어갑니다. 제가 사실 강의를 하면 3시간씩을 해요. 이거 하나만 주제를 놓고서 진짜 화장실도 안 가고 3시간 이상을 하다 보면 제 고객들하고 진짜 같이 하다 보면 기진맥진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도시들을 이미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평택 삼성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주변도 그렇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발전되고 이게 지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인구 유입은 어떻게 되고 이거 뻔하게 다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보다는 어디에 정확하게 할까 그리고 내가 매입하는 가격을 얼마로 둘까 이게 이 게임이에요. 이 게임. 그런적인 측면에서 제가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제가 또 호재 하나 있는데 이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것도 이쪽에 가면 지가가 너무 높아질까봐 걱정이에요. 여기 322번 도로 있잖아요. 요렇게. 여기 가면 요 제부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실제 요 전곡항에서 요 선이 하나 꺼져 있죠. 이 전곡항에서 서신면 이 제부도로 해양 케이블카가 연결이 돼요. 언제요? 올해 10월 31일 날 개장합니다. 이 해양 케이블카는요 2150m 조금 줄었어요. 지금 이게 조금 변경이 돼서 2130m인데 그냥 2150m로 할게요. 2150m가 여기가 연결이 돼요. 곤도라 54대 크리스탈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온 전체가 다 투명하대요. 바다 위 30m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30m 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넘어가는 모든 이런 조망권이 다 형성이 돼 있죠. 다 아름다운 저녁놀도 볼 수 있고 여기를 25분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곡항에 매표소가 있고 요 제부도에도 매표소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개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요. 이거보다 짧아요. 여긴 국내 최장입니다. 실제 여수에 연간 190만 명, 약 200만 명이 해상 케이블카를 탔답니다. 여수에 온 인원이 아니고요. 여수 해양 케이블카를 연간 200만 명 가까이가 이용을 한답니다. 그럼 거기는 지방이잖아요. 여기는 어디예요? 수도권이에요. 경기 수도권에 2150m 해상 케이블카가 생겨요. 전곡항, 국제 요트대회가 열리는 전곡항에서 이렇게 떠요. 여기입니다. 근데 이 도로가 어떻게 갈까요? 요 도로예요. 322번 도로 외도로예요.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여기가 이 도로밖에 없어요. 그럼 이 도로는 어떤 도로가 될까요? 거의 뭐 주차장을 방불케 할 그런 도로가 되겠죠. 지금은 그냥 조금 한가해요. 여기만 막혀요. 여기 공단 밑에. 근데 빠져나가게 되면 이쪽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토요일 날 1월 1일 날하고 그 다음 날을 한번 갔다 봤거든요. 1월 1일 날도 막히고 1월 2일 날도 여기에 요 해양산업단지가 60만 평이 또 있거든요. 이미 분양 다 됐고요.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랬더니 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드론 찍어봤으면 싶더라고요. 얼마나 막히든지. 이거 해양 케이블카 오픈도 안 했는데 이거 오픈되면 어떡할까요? 지금도 제부도 하면 여기가 바닷길이 지금 수면에 잠기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이 오는데 해상 케이블카 생기게 되면 이 도로는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할 그런 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도로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 값이 비싸지겠죠. 이 주변에 붙어 있는 땅들은요 정말로 비싸질 겁니다. 이 땅하고 이렇게 해서 요 송교리로 여기죠. 여기로 두 군데예요. 여기에 제부도 쪽에서 가는 게 있고요. 전곡항 쪽에서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떼요. 뛰는 거는 여기서 매표소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요렇게 가가지고서 여기서 고령 여기가 섬인가요? 그래 고령섬 쪽으로 해서 뿅뿅다리가 있어요. 요 도래를 또 만들더라고. 조감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차장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뿅뿅다리 타고서 여기서 매표소를 끊고 갑니다. 여기는 현재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다리들이 벌써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는 공원으로 여기에 보면 공원으로 쫙 만들고 있고요. 이게 언제 10월 31일 날 개장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요. 항상 사람들이 모이고 교통의 유동성이 많은 곳은 어떡할까요?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래서 저는 이 라인들이죠. 요 라인이나 여기로 제부도로 들어가는 이 땅에 있는 4차선에 이거 4차선에 붙어 있는 것들은 어떡할까요? 거의 뭐 대박치는 땅들이 되겠죠. 지금도 그런데 송산 그린시티가 만들어지고 남척지구가 만들어지고 이 많은 사람들 많은 산업단지의 인력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면 이 도로도 대부도로 가고요. 여기는 또 대부도로 가는 이 라인은 굉장히 좀 시끌벅적한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너무 긴 시간을 갖다 얘기했지만 송산 그린시티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해줄 얘기가 많아서 이렇게 길게 하게 됐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뭐 어쨌든 좋은 정보니까 그리고 정말로 아주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하나하나 짚어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이런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